안녕하십니까. 스타일원 뉴스 정보 업데이트입니다. 네, 2026년 4월 14일 오늘의 정보 업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저희 전체 분석 자료인 아프리카의 뿔, 알샤바브 네트워크와 소말리아의 거버넌스 안정성의 도입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스틸로 인텔롭스의 개발사죠. 프로웨이브 AI가 후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의 안보 지형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위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집중해서 볼 곳은 바로 아프리카의 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지금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흐름, 그러니까 불안한 안보 상황과 심각한 정치 위기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간의 보고를 보면요. 소말리아 남중부, 특히 바이, 무두구, 샤벨 지역에서 알샤바브의 활동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의 움직임이 특정 지역에, 특히 주요 교통로를 따라서 집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최근에 있었던 주요 교전 상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4월 10일 무두구 지역에서는 소말리아 공습으로 알샤바브 대원 약 7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건 아직도 이들이 꽤 큰 규모로 집결해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죠. 또 4월 7일에는 바이도아에서 연합군 공습으로 12명의 무장대원이 제거됐고요. 바로 다음 날인 8일에는 하부샤벨 지역에서 급족 폭발물 IOD 공격과 그에 따른 대테러 작전이 있었습니다. 9일에는 알샤바브의 오랜 중심지였던 진립을 겨냥한 소말리아 특수부대의 작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대테러 작전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알샤바브의 활동이 여전히 활발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바로 소말리아의 거버넌스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저희 스타일로 인텔롭스의 평가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소말리아 정부는 전략적인 의미에서 안정적이지 않다. 정치적 결속력과 정통성이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갈등의 발화점이 된 바이도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보시죠. 시작은 3월 말이었습니다. 연방정부가 남서부 주의 지방선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죠. 그리고 3월 30일 연방군이 권위 확립을 위해 주도인 바이도아로 향했습니다. 4월 1일에는 결국 연방군이 도시를 장악했고요. 그런데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은 4월 4일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방문했던 모하무드 대통령이 박격포 공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살아남았죠.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에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소말리아 연방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방선거는 정당성이 없으니 인정할 수 없고 연방정부의 권위를 세워서 이 지역에서 시작되는 알샤바브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남서부 주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정치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군사력을 동원한 것 자체가 잘못됐고 연방정부의 조치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죠. 보시다시피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의 시계는 5월 15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모하무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죠. 만약 이때까지 선거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소말리아는 걷잡을 수 없는 헌법적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어떤지 살펴보죠. 여기에는 정말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가 얽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대테러 공습과 군사 지원에 주력하고 있고요. 터키는 군사훈련을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해상유전 탐사의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ATMIS 부대를 통해 소말리아 군사작전을 지원하면서 정치적인 대화를 촉구하고 있죠. 케냐는 국경 안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지만 의도치 않게 알샤바브의 물류 거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지역의 영향력이 큰 에티오피아 역시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보내고 있습니다. 48.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올해 들어 3월 31일까지 미국이 소말리아에서 수행한 공습 횟수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 보고에 따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알샤바브가 케냐에 있는 최소 9개의 회사를 이용해서 중국으로부터 드론이나 무전기 같은 장비들을 수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알샤바브가 단순히 총 만든 무장단체가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적인 물류망, 일종의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해보고 우리가 무엇을 눈여겨봐야 할지 그 지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변화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려줄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5월 15일이라는 마감 시한 전에 선거 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 군사적으로는 연방군과 남서부주 군대 사이에 또 다른 충돌이 벌어질지 아니면 협상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지켜봐야겠죠. 셋째, 안보 측면에서는 소말리아 중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반군 작전의 추이를 살펴야 합니다. 넷째, 경제적으로는 터키와 협력하는 해상 석유 시추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케냐를 통하는 알샤바브의 불법 보급망을 차단하는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흐름들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저희 스타일러 뉴스 정보 업데이트 전체 분석 자료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주 이용하시는 채널에서 찾아보시거나 이 영상에 포함된 링크를 따라가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 업데이트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많은 AI 기반 뉴스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www.stylonews.com을 방문해 주십시오.